안녕하세요. PN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파나마가 2022년에도 은퇴하기 좋은 국가 1위로 선정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는 인터내셔널 리빙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2022년에도 은퇴하기 가장 좋은 국가 1위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인터내셔널 리빙이라고 하는 기관은 1979년부터 여러 가지 지수로 비교 분석하여 살기 좋은 나라의 순위를 매기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URL은 유튜브 설명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리빙에서 2022년에 은퇴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선정한 나라 10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파나마, 2위 코스타리카, 3위 멕시코, 4위 포르투갈, 5위 콜롬비아, 6위 에콰도르, 7위 프랑스, 8위 몰타, 9위 스페인, 10위 우루과이. 이렇게 1위에서 10위까지의 국가입니다. 각 국가별 상세 설명과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리빙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우징, 주거비가 얼마나 비싼지 또 안전한지 이런 내용이고요. 베네핏,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높습니다. 파나마 96점입니다. 그리고 비자, 레지던스,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얼마나 쉽고 빠른지 보시면 파나마는 100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가 68점인 거에 비교해 보면은 크게 파나마가 얼마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쉬운 나라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fitting in entertain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과 오락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이제 후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이냐의 얘기인데, 파나마가 80점인데, 프랑스가 96점인 거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얘기입니다. 혹시만 추위가 있는지, 파나마에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게 심한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들은 병원, 의료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이것은 정부의 통치를 말하는데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opportunity라고 하는 것은 기회, 사업의 기회, 취업의 기회, 아무리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한 몇 개월 정도 놀다 보면은 뭔가 작은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뭔가 사업거리를 찾거나 취업거리를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cost of living, 생활비가 뭐 비싼지 싼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마가 82점인데 비해서 콜롬비아 같은 국가는 또 92점, 뭐 에콰도르가 92점, 뭐 이렇게 또 나와요. 이제 프랑스가 78점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파나마가 총점 86.1점으로 이제 차점을 받은 코스타리카보다 1점 더 높아서 전 세계 1위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리빙에서 파나마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을 주로 사용을 했고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급적이면 배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유일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나마에서 15년 이상을 보낸 후 나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 중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강국이 다시 한번 인터내셔널 리빙의 연간 글로벌 은퇴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파나마의 지리적 위치와 기후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로 단 3시간 거리에 있는 이 나라는 북미와 남미 사이, 태평양과 카리브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완벽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따뜻하고 열대이지만 위험한 허리케인 벨트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지만 특히 산과 카리브해 연안에서 그것은 또한 이 지역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해외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의 나의 하루는 바닷바람과 가볍고 밝은 아침이 특징인 상쾌하고 쾌적합니다. 술의 국화처럼 푸른 하늘과 짙은 녹색 정글이 파나마에 있습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는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청록색과 창백한 옥부터 찬란하고 반짝이는 사파이어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단 3개의 탄소 마이너스 국가 중 하나인 파나마는 이러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진지합니다. 온화한 기후와 놀라운 생물 다양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파나마의 지형과 전략적 위치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하를 위한 확실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차례로 주요 기반시설 공사와 이 지역에서 가장 분주한 항공 허브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파나마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곳을 제3세계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의 신뢰성은 높고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물, 초고속 인터넷, 우수한 휴대전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35센트면 중미 유일의 지하철 노선을 타고 시내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도심은 반짝거리는 스카이라인과 반짝이는 파나마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운동, 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피크닉 등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광대하고 녹음이 우거진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은 여기에서 까스코 비에호로 알려진 낭만적인 유적지까지 뻗어 있습니다. 도시의 다른 쪽 끝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허브로 알려진 토쿠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오늘날 파나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은퇴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전역과 캐나다와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파나마로 가는 직항편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도 수월합니다. 나는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파나마에 있는 집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단 20분이면 해변에서 맛있는 해산물 점심을 먹기 위해 베라크루즈로 갈 수 있습니다. 또는 페리를 타고 30분이면 꽃의 섬으로 알려진 타보가 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로아줄, 소라 및 엘바이에의 멋진 산악 마을은 도시에서 차로 한두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포르토벨로의 때묻지 않은 카리브 해변은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아니면 1시간 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리브해 제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은퇴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 보켓대의 울창한 고지대 안식처입니다.
시내에서 차로 약 6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나는 보통 비행기를 타고 파나마시티에서 다비드시의 국내선 공항까지 1시간 만에 갑니다. 다비드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40분이면 보켓대에 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게이샤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곳은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활기찬 해변 마을 코로나도입니다. 사실 그곳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코로나도는 파나마에서 가장 활발하고 외부인을 환영하는 국외 거주자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미 코로나도 거주자들로부터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요가와 수중 에어로빅과 같은 피트니스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테니스, 골프, 피클볼 등이 있습니다. 파나마의 어디에 살든 우수한 병원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도에서는 산페르난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어린이병원, 마이애미 베프티스트 헬스 인터내셔널, 툴레인 대학 보건서비스 센터 및 병원, 클리닉과 제휴한 JCI 인증병원인 파나마시티의 산페르난도의 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저자가 파나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병원의 분원이 있다는 얘기를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의 의사들은 제가 진정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서두르지 않고 종종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치료 또는 회복을 진행하는 동안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일반적으로 파나마 사람들이 파나마 생활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멋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환영하고 재미있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대화가 항상 흥미진진합니다. 파나마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나마를 어느 다른 나라와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독신 여성으로서 나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고 밤 늦게 집에 우버 택시를 타고 오거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크로스 컨트리를 할 때도 이곳에서 내 삶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아마도 수천 명이 열심히 일하고 이동성이 높은 지역 주민과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진정한 기회의 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파나마와 전 세계에 많은 코비드로 인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중앙 아메리카의 강국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파나마는 훌륭한 의료 서비스와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로 재정 및 건강 관련 폭풍을 완벽하게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에서 사업으로 돌아가기, back to the business, 다시 일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 나라는 관광객, 새로운 거주자 및 새로운 투자를 환영하는 데에도 분주합니다. 여기까지 저자의 글을 낭독을 마칩니다. 그러면 2021년 8월 7일 이후로 변경된 파나마 임시영주권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정식 영주권 취득 후 세돌라, 즉 파나마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는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7일에 파나마移民법이 변경됐고요. 그 전에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5,000를 파나마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고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한 다음에 그 이후
1, 2개월 이내에 세둘라를 취득한다. 예, 이렇게 간단했었는데 8월 7일, 작년 8월 7일 이후에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15일 안에 1차 임시영주권을 발급한 이후 최장 6개월 안에 2차 임시영주권 발급, 또 그 이후 23개월 만에 정식 영주권 발급, 또 그 이후 최장 3개월 안에 세돌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을 취득한다. 예, 이렇게 임시영주권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1차, 2차로 나눠지고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만 또 설명드리면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 장에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저희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신 특징인데요. 뜨라미떼라고 해가지고 1차 임시 영주권, 6개월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입니다. 이걸 이제 그 전까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은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된 후에 페르마네이시아 프로비시오날이라고 2차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게 23개월 유효한데요. 2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레시덴테 페르마넨테라고 해서 정식 영주권이고 이것은 발급 날짜는 있어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라는 게 없으니까 정말 영구적인 정식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대략 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세돌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영구적이긴 하긴 한데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P&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의 고객님들과 현재 고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잠재 고객님들, 즉, 자, 파나마로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떤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 그냥 내가 직접 다 알아보고 다니면서 셀프로 할까? 뭐 이런 여러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잠재 고객님들께 추천과 경험담과 증언을 들려드리는 그럴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저희들하고 친한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전에 하는 말과 영주권, 세둘라, 운전면허 취득까지의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아니면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과거의 고객님들과 현재의 고객님들의 연락처를 떳떳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나마 30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파나마 20무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파나마에 없는 3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연환경 관련한 것들을 묶어보니까 미세먼지, 자연재해, 추위가 없습니다. 수도 파나마 시티의 연중 최저 온도는 섭씨 23도,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그러니까 막 영상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덥지도 않고 또 섭씨 23도 정도면 상당히 또 쾌적하죠. 또 너무 춥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데 좀 추운 곳에 가보시려면은 보케테 볼칸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섭씨 16도까지도 내려가니까요. 그 이제 일부러 찾아가면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안구 건조증이 겨울마다 좀 심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파나마에서는 싹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빙판 낙상의 위험이 또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또 겁을 좀 많이 냈어요. 빙판에서 넘어질까봐. 근데 그런 것도 여기는 없고 겨울철에 이제 밖에 못 나가고 햇빛을 많이 못 쬐서 생기는 우울증 이런 것도 없고 예, 열대야가 없습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켜도 저녁이 되면 서늘해집니다.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세금과 주택 관련해서 묶어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너무 빨리 오르는 집값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1가구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는 강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집을 몇 채를 사든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해서 스카이캐슬, 자녀들을 망치는 황당한 교육제도라든지 그리고 나는 안 보내고 싶어도 도저히 주위의 어떤 상황 때문에 과외나 학원에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것이 파나마에는 없습니다. 계속 파나마 30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적, 국가안보, 치안 안전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주적이나 적국 그런 것 없고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없고요. 핵무기나 좋든 나쁘든 원자력이 또 파나마에도 없고 주변국에도 없습니다. 파나마 전기의 70%는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요. 총기 난사 등 테러 위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을 거의 겪어볼 수가 없고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아직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사회 관련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전체주의, 음식점 총량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요. 이제 수준 낮고 천박한 정치가들이 없습니다. 파나마의 정치가들은 좀 지나칠 정도로 온건하고 굉장히 점잖게 무슨 말이든 하고요. 또 극렬한 시위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든 시위의 주제가 뭐든 더워서 그런지 적당히 몇 시간 깃발 흔들다 가는 게 전부고요. 극렬한 귀족노조 이런 거 없고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이 없고 서로 다른 부처들이 서로 띄워주기를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든지 외화 유치, 외화벌이, 외국 자본 끌어들이기, 외국 회사 끌어들이기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부터 돈 들여오는 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이념 때문에 국가의 제도와 방향이 획가닥 뒤집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임꺽정, 로빈훗 이런 개념, 이제 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그런 반감, 그런 것이 여기서는 거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또 이 유튜브로 좀 구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또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동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보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 아이디 파나마 이민으로 치시고 뭔가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이메일은 pnklatam@pnklata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러이러한 게 궁금한데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